안녕하세요. 2020년 겨울학기 수학적 사고 1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장 2절 평균값 정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평균값 정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우선 롤의 정리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롤의 정리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함수가 있어요. y는 fx라는 식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이 함수가 fx가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여기에서 연속이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양 끝점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양 끝점을 제외한 나머지 그 안쪽에 있는 열린 구간 a부터 b까지 여기에서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함수가 양쪽 끝점에서 함수값이 같아요. A에서의 함수값하고 B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 이것이 롤의 정리인데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이 열린 구간 안에 A부터 B까지가 되겠죠. 어떤 C라는 점이 존재해서 적어도 하나는 있다 그런 뜻입니다. F'C가 0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미분계수가 0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즉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이 적어도 하나는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롤의 정리가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그러면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a부터 b까지의 구간을 그냥 편의상 이쪽에다 이렇게 잡아두겠습니다. a부터 b까지.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a에서의 함수값하고 b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요 점에서 함수값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값이 바로 fa가 될 거고 fb도 될 거예요. 자, 그런데 fa 이 함수값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fb 역시 이 함수값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끝날 텐데 이 폐구간 전체에서 주어진 함수는 연속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끊기면 안 됩니다. 그래프가 끊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모든 점에서는 미분 가능하다 그랬어요. 미분 계수를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극한으로 정의를 했었죠. 그 값들을 다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A에서 B까지 가는데 끊기지 않고 갈 텐데 시작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시작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끊기지 않고 여기까지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죠? 끊기지 않고 여기까지 돌아와야 되니까 이게 한없이 위로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언젠가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해서 이렇게 되돌아 내려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 점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요? 미분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을 텐데 터닝 포인트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수평인 접선을 갖겠죠. 그렇죠? 즉 극대값을 갖는 모양이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미분할 수 있으면서 극대값이 되는 그런 모양이 생겨야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페르마 정리에 의해서 미분계수는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이런 점에서 f 프라임 하는 값이 0이 되는 거죠. 이 값을 여기 x 값을 뭐 c라고 한다면 당연히 f 프라임 c가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반대로 a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함수가 이렇게 가면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시 끝점, 이 A에서 하고 B에서 하고는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같은 값으로 되돌아와야 돼요. 역시 되돌아와야 되니까 밑으로 한없이 내려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시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생겨서 역시 위쪽으로 올라와 줘야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터닝 포인트가 어디 생겼다고 할까요? 이쯤에 다른 모양에서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점이 C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 전체 구간에서 연속인데 연속이면 끊기지 않아야 되는 거죠. 끊기지 않아야 되는데 양쪽 끝점에서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예, 한없이 올라가거나 한없이 내려가거나 이런 모양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되돌아와야 된다. 터닝 포인트가 생겨야 된다. 그런데 안쪽에서는 전부 미분 가능한 점만 있다라고 가정을 해줬으니까 터닝 포인트가 생긴다 그러면 이 극대나 극소가 되는 부분이 생겨야 되는데 미분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해주면 페르마 정리에 의해서 미분 계수는 0일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롤의 정리라는 것을 한번 살펴본 겁니다. 예, 롤의 정리가 맞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그 다음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우선은 네, 이 롤의 정리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을 한번 볼까요? 예, 이 롤의 정리가 어떤 방정식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뤘어요. x의 3승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다항함수를 가지고 만들어졌죠. 예, 이 방정식이 유일하다라고 했으니까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하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있는데 정확하게 한 개 있다. 그런 뜻입니다. 유일한 실근을 갖는 것을 보여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방정식이 유일한 실근을 갖는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근이 적어도 하나는 있다, 존재한다라는 그 존재성을 보여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면 존재성이라는 것이 유일성을 얘기해 주는 건 아니니까 있는데 딱 하나 있다.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실근이 유일하다라는 유일성을 또 보여주면 되겠죠. 존재성과 유일성을 보여주면 정확하게 유일성을 보인 거죠.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보인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선 존재성을 보이겠습니다. 존재한다라는 것은 중간값 정리라는 정리를 사용해야 돼요. 중간값 정리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함수가 어떤 폐 구간에서 이렇게 연속이 되면 자,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이 있을 텐데 그래프가 이 A부터 B 사이에서는 끊기지 않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A에서의 함수값 FA라고 할까요? 이것하고 B에서의 함수값 FB라고 할까요?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값 K를 선택을 한다면 FA와 FB 사이에 있는 K에 대해서는 항상 함수값이 K가 되는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처럼 C라는 점이 존재해서 FC가 K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너무 당연하죠. 중간값 정의라는 것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연속으로 가야 되니까 이 사이에 있는 걸 건너뛰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은 항상 언젠가는 적어도 한 번은 통과를 해야 되죠. 그렇죠? 예, 이것이 중간값의 정리입니다. 양쪽 끝점에서의 함수값 사이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값들은 전부 거쳐야 된다.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간값의 정리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이용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방정식을 만드는 이 왼쪽에 있는 x의 3승 플러스 x 마이너스 1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니까 연속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미분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연속이에요. 이 함수를 fx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fx라는 함수는 연속인 함수죠. 그렇죠? 예, 당연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정한 두 점을 한번 선택을 해서 값을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0에서의 함수 값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0을 대입하면 여기 x로 표현된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니까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네요. 마이너스 1 하는 것은 당연히 0보다 작은 값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1에서의 함수 값을 계산해 볼까요? 1의 3승 플러스 1 마이너스 1 계산하면 1이 되죠. 그런데 1은 0보다 큰 값이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구간을 0에서의 함수값과 1에서의 함수값을 선택을 했으니까 0부터 1까지 구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양쪽 끝점 0과 1에서 함수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는 값이고 또 하나는 플러스 1, 플러스 부호를 가지는 값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하나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그 값이 되는 그런 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중간값 정리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0을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fx라는 이 함수는 이 0부터 1까지 구간에서 연속이 되는 거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중간값 정리를 쓰면 당연히 함수값이 0 되는 그런 c라는 값을 0과 1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런 값이 존재한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당연히 fc가 0이다라는 것이 fx를 왼쪽에 있는 이 함수로 줬으니까 주어진 방정식은 이 함수가 0이다라는 방정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c라는 이 값은 당연히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실근이 적어도 한 개는 있다라는 걸 봤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은 실근이 정확하게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실근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 실근을 C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것 말고 다른 것도 또 있어야 되는 거죠. FC가 0 되는 다른 값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값을 K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실근이다라는 것에 의해서 당연히 FK는 0이 돼야 됩니다. 실근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르다라고 했어요. K하고 C하고 다르다. 그래야 지금 두 개 선택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모순이 생긴다는 걸 보이려고 하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K가 C보다 작던지 C보다 크던지 할 거예요. 그렇죠? C보다 크다라고 놓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 수업 끝나면 연습을 해보세요. 예, 어떤 경우도 다 마찬가지니까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K가 C보다는 작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다른 값인데 작다. 여러분들은 다른 값인데 크다라고 놓고 따라 해보세요. 예, 그러면 공부가 됩니다. 자, 그럼 K가 C보다 작다라고 가정할까요? 그렇다면 구간은 K부터 C까지 구간이 이렇게 형성이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fx는 x의 3승 플러스 x-1이니까 그러면 다항함수니까 당연히 이 구간에서도 연속이 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역시 다항함수니까 미분 가능인 함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 끝점은 얘기 안 하고 필요 없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필요 없으니까 얘기하지 말고 어쨌든 그 안쪽에 있는 열린 구간 전체에서는 미분 가능하다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롤의 정리의 두 번째 가정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둘 다 실근이니까 FK도 FC도 0이 돼야 돼요. 양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라는 게 롤의 정리 가정의 세 번째 가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fx라는 이 함수는 k부터 c까지 두 개의 실근, k부터 c까지 그렇죠? 두 실근인데 k가 c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 두 실근이 만드는 이 구간 k부터 c까지
예, 이 구간에서 롤의 정리의 세 가지 가정을 다 만족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롤의 정리를 만족해야 되겠죠. 롤의 정리의 결론이 뭐였나요? K하고 C 사이에 어떤 점이 존재해서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0 되는 곳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였죠. 그렇죠? 자, 그 점을 우리가 그리스 문자로 크사이라고 둘까요? 예, 이거는 크사이입니다. 그리스 문자. 예, 발음 기호는 읽을 때 크사이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예, 그렇다면 F 프라임 크사이가 0 되는 크사이가 K하고 C 사이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함수를 미분해 볼까요? x의 3승 플러스 x 마이너스 1. fx를 미분하면 f 프라임 3x 제곱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미분계수 f 프라임 그 사이는 미분한 f 프라임 x 3x 제곱 플러스 1에 x 자리에 그 사이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3 그 사이 제곱 플러스 1이죠. 그렇죠? 근데 그 사이는 실수예요. 그걸 제곱하고 3 곱하고 1을 더했어요. 당연히 3 크 사이 제곱 0 이상인 값에 1을 더해놨으니까 0보다 큰 값이 있죠. 그렇죠? 예, f 프라임 크 사이는 0보다 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시그니 두 개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얻은 결론이 뭐였냐? f 프라임 크 사이가 0이다라는 결론을 얻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미분을 해보면 f 프라임 크 사이라는 값은 3 크 사이 제곱 플러스 1이니까 0보다 큰 값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미분계수가 0 되는 점이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런 모순된 결론이 나온 이유가 뭔가요? 예, 우리가 실근이 또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하니까 모순이 생겼죠. 실근이 또 하나 있다면 f 프라임 그 사이가 0 되는 그런 그 사이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f 프라임 그 사이는 0보다 커야 돼요. 0이 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모순이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모순이 생겼으니까 그런 가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얻은 거죠. 그래서 결국 실근이 두 개 있다라는 가정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순이 생겨서. 그래서 실근은 하나밖에 없다. 예, x의 3승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은 딱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롤의 정리를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롤의 정리를 이용해서 역시 또 하나의 정리를 유도를 할 텐데 이것은 평균값의 정리라고 부릅니다. 예, 평균값의 정리는 나중에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적분을 배우면 그 적분에서도 평균값 정리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평균값 정리는 미분 파트에서의 평균값 정리입니다. 예, 뒤에서는 적분 파트에 대한 평균값 정리를 또 배웁니다. 예,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평균값 정리가 뭔지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예, 이번에는 가정이 그 롤의 정리에 가정 세 가지가 있었죠. 여긴 두 가지가 있어요. 롤의 정리에 썼던 앞에 두 개 가정입니다. 마지막에 양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가정은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fx는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에서는 연속이에요.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 안쪽에 있는 열린 구간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이 열린 구간에서는 미분 가능이에요. 미분 계수를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롤의 정리에 앞에 두 개의 가정만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가정만 되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 f'C가 b-a분의 fb-fa하고 같아지는 이런 점 C가 4점으로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 A하고 B 사이에 C라는 점이 하나 존재해서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b-a분의 fb-fa 이것하고 같아야 된다. 자, 그럼 여기 어디서 많이 본 게 있어요. b-a분의 fb-fa는 뭔가요?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여기 이렇게 함수가 있을 때 여기 a 값이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할까요?
FA가 여기 있고 FB가 여기 있으니까 FA, FB. 그렇죠? 양쪽 끝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할선이 생겨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할선의 기울기가 얼마인가요? 이 할선의 기울기가 바로 x가 증가한 양 b-a분의 그때 y가 증가한 양 fb-fa. 바로 이 값이지요. b-a분의 fb-fa. 그렇죠? 이 할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앞에서 그 도함수 첫 부분을 배울 때 다른 이름으로 준 적이 있었죠. 이 구간에서 a부터 b까지 이 구간에서 주어진 함수 fx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렀어요. 기억나지요? 예, 이렇게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렀던 이 값이 바로 할선의 기울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하고 같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F'C가 이 구간의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그런 점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값은 뭔가요? F'C, C라는 점에서의 F라는 이 함수의 순간 변화율이죠. 그렇죠? 순간 변화율은 접선의 기울기고,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러니까 결국 이 할선의 기울기하고 접선의 기울기하고 같아지는 그런 점이 있다라는 뜻이네요. 평균 값 정리라는 것은. 그렇죠? 자, 그렇다면 왜 그런지는 바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a라는 값이 있고 b라는 값이 있고 여기 주어진 함수의 함수값 fa가 있고 여기 b에서의 함수값 fb가 있고 자 그럴 때 그래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연속으로 가야 되고 미분 가능하게 안쪽에서는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 못하는 점은 안쪽에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럴 때 fx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단순하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여기 양쪽 끝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할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렇죠? 평균 변화율. 그때 연속으로 가야 되니까 끊기는 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도 다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는 접선을 그려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그림이다. 그러면 한번 그려볼까요? 이쪽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기울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점점 이렇게 점이 이쪽으로 움직여 가면 접선이 이렇게 움직여 갈 텐데 예, 어디선가는 이 할선의 기울기와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 무슨 뜻인가요? 평행이다라는 거죠. 두 직선이 서로 평행이다라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바로 이해가 됐죠? 예,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점점 언젠가는 이것하고 평행한 순간이 오겠죠. 더 지나가면 또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이렇게. 그렇죠? 예, 해서 이 값들이 연속으로 끊기지 않고 그 안에서 전부 미분 가능하니까 이렇게 연속적으로 움직여 볼 수 있는 거예요. 접선이라는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평행한 순간이 있겠구나 하고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평균값 정리가 의미하는 것에 의해서 바로 이 결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롤의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라는 것하고 두 가지 정리를 이제 배웠습니다. 예, 이 정리를 뒤에서 이제 이용할 거고요. 우선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를 배웠으니까 이 정리들을 사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예제 3번 한번 볼까요? fx가 x의 3승 마이너스 x다. 그럴 때 구간 0부터 2까지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점을 찾아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점을 찾아라 이렇게 하면 당연히 평균값 정리의 결론을 만족하는 거니까 그 결론이 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결론은 뭐였나요? 미분계수가 그 할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곳을 찾는 거죠. 그림으로 얘기하면 양쪽 끝점을 연결한 직선하고 나란한 접선을 갖는 곳을 찾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점이 어디 있다라고 했어요. 양쪽 끝점 제외하고 안쪽, 예, 안쪽 열린 구간에서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이 점은 여러분들이 찾았어도 또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예, 그것이 열린 구간에 속하는가라는 걸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죠. 그렇죠? 해서 열린 구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버려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fx가 x의 3승 마이너스 x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f 프라임 x를 계산할 수 있죠. 예, 이 식을 미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점 C에서의 미분계수를 계산하면 예, f 프라임 C는 그냥 대입하면 되니까 3C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f 프라임 C는 3C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로 얻을 수 있는데 이게 평균값 정리해 보면 예, 평균 변화율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평균 변화율은 주어진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주어진 구간이 0부터 2까지예요. 그렇다면 x가 증가한 양 2-0 분의 그때 y가 증가한 양 f2-f0 그렇죠? 예, 2-0은 2고 f2 계산하면 여기다 2 대입하면 됩니다. 2의 3승 8 마이너스 2 계산하면 6이죠. 그렇죠? 그래서 F2는 6이고 F0 하는 것은 여기다 0 대입하면 0의 3승 마이너스 0, 0이죠. 그래서 F0은 0이고 그럼 6 마이너스 0, 6이니까 2분의 6 예, 계산하면 3이 되겠죠. 그래서 3C제곱 마이너스 1이 3이 되는 그런 C를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1을 넘겨주면 3C제곱 하는 것은 4가 되고 그렇죠. 예, 이제 3으로 나눠주면 C제곱은 3분의 4가 되죠. 그렇다면 그런 실수를 찾는 거니까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 그렇죠? 그런데 루트 4는 2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분의 2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C라는 값을 계산한 거예요. 단순하게. 근데 뭘 체크해야 된다고요? 이 값이 열린 구간에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열린 구간은 양쪽 끝점 제하고 나면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예, 이 구간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는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는 버리셔야 됩니다. 예, 계산 결과로는 C제곱이 3분의 4가 되는 점이지만 예, 이 구간 안에 있지 않으니까 버려야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버리고 나머지 하나만 선택해서 우리가 찾는 이 C의 값은 루트 3분의 2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네, 예제 4번 볼까요? F0은 마이너스 3이고 지금 어떤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0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3이다라고 정보를 줬어요. 모든 x에 대해서 f'x는 5 이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가정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f'x가 5 이하다라는 것은 어떤 수를 주고 그 수 이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은 미분 가능이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지 5 이하다라는 것을 마이너스 무한대 포함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것은 수가 아니에요. 예, 그쪽 방향으로 발산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방향, 예, 텐던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경향. 예, 해서 이건 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분 가능이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예, 이렇게. 자, 그럼 오해가 없어졌죠? 5 이하다라는 것은 미분계수가 존재하니까 미분 가능인데 그 값은 5 이하인 값이다. 5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다. 예,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F2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럼 F2의 값이 될 수 있는 값 중에서 그 중에 제일 큰 값이 얼마냐? 이런 뜻입니다. 가볼까요?
지금 0에서의 함수값을 제공해 줬죠. 그리고 묻기는 2에서의 함수값에 대한 문제를 줬어요. 그러니까 0과 2라는 구간이 하나 형성됐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fx라는 이 함수는 폐구간 0부터 2까지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f'x가 5 이하다 그랬으니까 미분 가능이다. 여기 모든 x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구간도 포함됩니다. 그럼 미분 가능이다 하는 가정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정리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폐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연속이다라는 얘기가 된 거예요. 예, 미분 가능이면 연속 기억해 두시고 해서 이 폐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그 양쪽 끝점을 제외한 열린 구간,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이 구간에서 역시 처음 가정에 미분 가능이 있었으니까 이 구간서도 미분 가능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fx는 이 닫힌 구간 0부터 2까지 해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 때문에 연속이고 열린 구간 0부터 2까지 해서는 처음부터 미분 가능이라고 주어졌으니까 미분 가능이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가정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평균값 정리의 두 가정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f라는 함수의 정보에 의해서 0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3이고 모든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데 미분 계수가 5 이하다. 이 정보에 의해서 예, 평균값 정리에서 얘기하는 두 가정을 만족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평균값 정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평균값 정리가 뭐냐? 예, f'c가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그런 C를 하나는 갖고 있다. 그렇죠. 예, 적어도 하나 그런 C가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0부터 2까지 구간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평균 변화율 계산해 볼까요? x가 증가한 양 2-0분의 그때 y가 증가한 양 f2-f0. 그렇죠? 예, 이 값이 f'C하고 같아지는 그런 C를 우리가 이 구간 안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정에 의해서 f'X는 모든 x에 대해서 5 이하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f'C도 해당돼요. 그렇죠? 5 이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볼까요? 이걸 계산할 거예요. 2-0은 2고 계산할 거 없죠? 그런데 f0은 값을 줬어요. 마이너스 3. 그런데 f2는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f2에 대해서 이제 풀어내면 됩니다. f2 마이너스 f0인데 f0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 그래서 분자는 f2 플러스 3이 됐죠. 분모는 2-0이니까 2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f'C가 5 이하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2분의 f2 플러스 3은 5 이하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2분의 f2 플러스 3은 5 이하다. 자, 그렇다면 양쪽에 2 곱하면 f2 플러스 3은 10 이하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제 마이너스 3 더해볼까요? 양쪽에 f2는 7 이하다.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f2는 7 이하인 값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f2가 7 이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문제 f2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f2는 7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f2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큰 값은 7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7보다 큰 값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예, 해서 이번 시간에는 예, 뒷장에 얘기하는데 필요한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 두 가지 정리를 배웠고요. 예, 그걸 가지고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어떤 유형이 있는가라는 걸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